이준석에게 대선은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죠. 버티고 살아남기 위한 정치판의 이벤트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6.3 대선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이벤트죠. 정말 이 이벤트, 복잡한 상황에서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뭐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이 말이죠. 단일화 거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투표장에 가시면 기호 4번 이준석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 한 모습을 보였죠. 이준석이 말이죠. 의미 있는 여론조사다. 앞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이 터지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선거 막바지에 가면 이 지지층이 결집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제3지대가 이 두 자릿수를 넘는다라는 건 힘듭니다. 유승민이 탄핵을 이끌고 마치 보수의 개혁인 것처럼 이 중도 표심을 흔들겠다라고 해서 대선에 나왔을 때도 6%였습니다. 6%. 이 이준석이 유승민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는 계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분열의 씨앗은 더 이상 보수에 설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10일 조금 남은 대선 경랑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김문수 후보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요. 자유를 지키는 지킴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차 TV토론 이후에 김문수의 지지율은 지금 반등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중도, 보수층과 정치 무관심층에서 말이죠. 인지도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미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김문수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면서 이 많은 호감을 가지고 이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차 토론회를 기점으로 극적인 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말이죠.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인 기회이자 마지막 전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이준석과 단일화가 성사된다라고 하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실제로 판세가 바뀌고 있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손에 잡히기 시작한 이 시점에 이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다 된 밥상 탁 없는 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방향을 꺾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방향도 꺾겠다라고 덤빈 겁니다. 자, 1차 토론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이 협공을 하면서 이재명을 몰아쳤습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이준석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단일화가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2차 토론을 앞두고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확실하게 고착화시킨 겁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일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이준석이 선택한 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이준석이 가지는 정치적 목표, 그리고 속내, 그리고 보수 진영을 향한 감정의 총합이 드러난 장면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되는 건 이 이준석을 찍으면 사표, 이준석을 지워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김문수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승부수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절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어디 가나 도움 안 되는 인간 있죠. 피곤한 인간, 있으면 돈 안 되고 피곤한 인간,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인간, 그게 이준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이 단일화를 불가능한 일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이게 정치적 셈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준석과 한동훈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그 지금 정치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과 한동훈은 말이죠. 정권에 대해서 이 김문수 후보가 잡는다. 정권 연장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이 연장이 됐다라고 하면 본인의 포지션,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 이준석과 한동훈은 본인을 정치적으로 띄울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는 보수의 분열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재명의 정권이 탄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라인이 무너지면서 보수 진영이 다시 혼란에 빠질 때 이것들은 기회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단일화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가 끝났다라는 식으로 자기에 대한 부각이 좀 필요할 거고요.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랬을 때 자신이 이제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했을 겁니다. 왜? 이준석이 국민의힘이 싫다라고 해서 뛰어나간 상황에서 다시 당대당으로 협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 세석짜리 정당이 이 100석의 국민의힘으로 흡수될 때는 사실 뭐 거의 그냥 헌신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본인을 과하게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한 지분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실체가 없는 그 팬덤, 그리고 지지율, 이것을 재미를 보기에는 정치판 사람들은 너무 빤히 안다라는 것이고, 당대당의 흡수라고 하기에는 당이 쪼개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개인의 흡수를 하자니 낯이 부끄러운 상황. 어찌됐든 이준석이 가져가는 건 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김문수가 패했어, 그래서 보수가 끝났어 라는 이 프레임을 들고 등장을 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과 한동훈이 동시에 하는 말이 뭐냐면, 보수의 개혁, 압도적인 새로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끝내고 다시 시작하겠다, 나로 시작해보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지지율 유지하면서 존재감은 부각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선거에서 지금 이준석이 어느 정도 재미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단일화 과정에서 지저분한 뭐 당권 거래설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거는 이준석이 던진 분열의 프레임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치는 말이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한동훈과의 야합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의 단일화 과정에서 친윤이 이제 당을 먹어라라는 식으로 이 단일화에 미끼를 던졌다라는 것에 이제 한쪽 관들은 발끈해가지고, 야, 내가 뒤에 잡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당권인데 그거를 니네들이 뭔데 이준석에게 던지냐,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드러내지는 않고 불만을 표하면서 집중 공격을 했었죠. 최근에 SBS 보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권 거래설은 실상과 다르다. 이준석은 마치 김문수 캠프가 자신에게 당권을 걸고 단일화를 제안한 것처럼 몰고 가고 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언론 플레임 공작이다라는 거죠. 이 프레임의 실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단일화 거부 명분 쌓기죠.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과의 야합이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이 한동훈과의 교감 속에서 김문수 캠프를 흔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일화에서 이준석이 지금 단일화를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김문수 캠프 한번 흔들었고, 한동훈은 말이죠, 외부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지만 똘똘한 거죠. 그런데 이 기회로 당권을 가지고 친윤이 또다시 뭔가 작업질을 하고 있다, 한동훈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동훈이 김문수 캠프와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는 거죠. 내부에서 외부에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엄청 흔든다라는 겁니다. 실제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적도 없는 김문수 캠프를 향해 가지고요, 뒷거래 시도하는 구태 정치다라는 이미지를 씌웠고, 이준석은 한편으로 나는 깨끗한 정치인이다라는 자기 이미지를 키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공식 석상에서 계속 이준석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계속 했었는데요. 이 단일화는 착각입니다. 이준석의 표가요, 김문수에게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준석의 지지층의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준석의 지지층을 보면요, 보수 지지층이 아닙니다. 국힘도 민주당도 싫어서 중간지대에 머문 회색 분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죠. 이준석의 지지층은 막상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실망해서 이재명 쪽에 기회를 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미 개혁신당의 다수의 인사들이 민주당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허은하 당대표도 이재명의 유세 차량에 올라서 통합을 말하는 정치인이 이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개혁신당 소속 당원들, 인사들이 민주당 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준석을 따라서 개혁신당에 갔던 사람들을 보면요. 윤석열이 싫어서 떠난 겁니다. 이준석의 정책이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가지는 이 6%, 7% 이번에는 뭐 두 자릿수가 나왔던데요. 이게 막대기만 세워놔도 나오는 지지율일 뿐입니다. 김문수와 단일화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이준석이 많게는 10% 고스란히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단일화를 할 경우 보수 후보가 오염됐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똥가루가 묻었다라는 인상을 줘가지고요. 이 중도층과 전통의 보수층의 결집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이 보수로 분류가 되지 않죠. 범야육당에 분류가 돼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권 시작부터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다라고 국회 앞에서 외쳤던 인간이 이준석이었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이준석과 손잡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한동훈이다라는 거고 김상욱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준석이 지금 이 정권의 연장, 이 김문수 후보가 이 정권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이어가겠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은 차차기 대선 후보로 체급을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꽤 큽니다. 성상납도 새로운 증언이 터졌죠.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이 터졌습니다. 명태균과의 주고받았던 카톡이 300개 이상이 열렸고요. 나머지 하나 하버드 학력 사기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개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전으로 방어할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체급을 키워서. 이준석에게 대선은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죠. 버티고 살아남기 위한 정치판의 이벤트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단일화는 끝났습니다. 제대로 결별하고요. 마음 딱 정리하고 이제는 김문수로 향해서 우리가 역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단일화 선언 끝났으니까 뭐 물밑 작업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거부했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정권에 대해서 연장을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보수 정권의 대통령 탄생을 거부한 겁니다. 보수 진영과의 절연을 선언한 겁니다. 보수의 분열을 유도했고요. 김문수 캠프를 공격했고요. 자신의 차차기를 위한 포석에만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정치하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버릴 땐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헤어지고 질척거리면요. 값어치만 떨어지고 시간만 아깝다라는 거죠. 말끔하게 정리하고 우리는 앞을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좌쪽 진영의 움직임도 우리가 지금 캐치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준석이 이재명 진영에서도 사실상 버림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말이죠. 공경에 처할 때마다 마이크가 돼줬던 게 김현정의 뉴스쇼 그리고 봉지욱 기자와 아삼육이라고 할 정도로 친했고요. 보통 이준석 을 올려치기 하는 언론들을 보면 좌쪽 진영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성상납, 하버드 학력 사기 등등 이 부분을 커버쳐왔던 게 좌쪽 진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좌파 유튜버들이 일제히 이준석에 대해서 도덕성 공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출신 인사들조차 이재명을 공개 지지하기 시작한 지금 이준석이 민주당에게조차 더 이상 쓸모없는 카드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재명의 타겟은 이 김문수라기보다는 이제는 이준석이 된 겁니다. 이 말은 곧 이준석의 존재가 보수를 갈라놓을 역할을 다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죠. 이제 이준석은 끝났습니다. 보수 진영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단일화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질척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좌쪽 진영에서 말이죠. 이준석 개혁신당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뭐 부패와 비리 의혹, 그리고 지금 성상납 이런 부분,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하버드 허위 학력 빼고 지금 나머지 모든 비리들을 실시간으로 좌파 채널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 정도가 이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을 한번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김문수보단 이준석을 타겟했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준석의 단일화를 외쳐왔던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팀, 전략기획팀 같은 경우도 좌파 유튜브를 쫙 모니터링 해보면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이 말이죠. 이준석 이름이 패배 면접으로 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진영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면요. 이준석을 버려야 됩니다. 이준석은 사표입니다.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문수로 뭉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대한민국 보수의 재건이고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울 수 있고요. 예비 빵제비들은 빨리 깜빵에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친북 친중의 세력들 일거에 척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죠. 이직 1등입니다. 김문수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